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기발협회 전문위원 마관욱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참여자가 많으시네. 오늘은 그 기술 현황 및 전환과 산업 동향 브리핑 이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제가 스마트홈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마트홈 비즈니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저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이번에 그 제 멘티 기업 중에서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에 신청을 해서 오늘 이제 최종 통과를 해서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최종 통보가 왔어요. 예,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자, 모두 축하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뭐 이 기업이 5천만 원짜리고 A 타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그래도 기업에겐 좋은 일이죠. 그쵸? 축하를 하고요. 지금 뭐 또 계속 좋은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도 마무리를 잘 했고,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아마 최종 결과들이 나올 것들이 몇 건 또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른 전문위원들도 아마 이런 좋은 소식 많이 접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참 내가 뭐 이거는 뭐 여담으로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잡담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잡담을 좋아하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 전문위원들께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잡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사실은 그 시험을 받고 갑자기 우리 스탑이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예. 음, 음. 뭐 카메라 각도 조절하고 갔어요. 깜짝 놀랐네요. 예.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하고 12월 달에 시험 보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전문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경험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죠. 2017년도에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사실 6월에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할 만한 과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11월 달, 12월 달 물론 시험 공부한다, 무슨 뭐 전문연 준비한다 하고 바쁘긴 했지만 그때 아마 연초에 과제를 미리 준비했으면 지금쯤 많은 좋은 희소식을 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4월 달에 신청한 과제가 이제 6월 달이 돼야 확정이 되고 7월 달이 돼야 아마 협약을 할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올해 1월 달, 2월 달에 사실은 실행됐던 과제들이 이미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공고가 나왔고 끝났죠. 사실은 1월 달, 2월 달에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만한 과제가 많이 있었어요. 3월 달도 그렇고.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제 엔티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고 나서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어 1월 달, 2월 달은 전혀 과제를 못 들어갔고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받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음 현장 평가를 하거나 최종 평가를 통해서 협약을 맺는 시기가 당연히 이제 딜레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빨라야 7월 달쯤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 공정위성 통과한 거는 이제 2월 달이면 협약을 맺겠지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지금 많이 얻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늦은 건 아니죠. 뭐 내년에도 있고 올 하반기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남아있죠. 이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저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전문위원들 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침 또 오늘 지금 옆방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베트남 진출, 사업 진출 아마 설명회 강의를 하고 있나 봐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베트남 사업 진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문위원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협회는 이런 뭐 크고 작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강의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멘티 기업 관리하는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봐주시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홈 비즈니스. 스마트홈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말은 저희가 생소하긴 해요. 스마트홈 비즈니스란 말이 이제
적극적으로 회자가 돼서 산업계 그리고 정책 그리고 이제 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이 뭔가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한 게 그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은 아닌데 사실은 스마트홈 비즈니스, 스마트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홈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스마트라는 개념보다는 그 뭐 텔레비전, 그리고 뭐 케이블 TV, 뭐 라디오, 혹은 뭐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제 산업 방송 이런 것들을 그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도 조금만 이제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들이 쭉 있었고 거기에 선만 연결하면 되게끔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원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되게 원시적이죠. 원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사실 스마트홈 비즈니스거든요. 홈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홈 비즈니스라는 게 잘 탄생을 못해요. 결국에는 바닥에 저변에 네트워크를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비즈니스는 그 말 자체는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접하던 것들을 고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들의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디바이스들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 인베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을 위한 그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홈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스마트홈 비즈니스가 기술은 아니죠. 사실은 기술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그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죠. 자,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참 제가 사과의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원래 4시에 강의가 약속돼 있었는데 강의를 5시를 미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좀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뭐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제가 협회에다 좀 요청을 드리고 5시를 미뤘습니다. 일단 시간을 1시간 딜레이 시킨 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스마트홈 비즈니스 제가 늘 하듯이 우리 한번 그 비디오 봐야죠. 그쵸? 동영상 봐야죠. 유튜브에 가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뭐냐면요. 그 미국의 갑자기 이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시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넷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물론 이 회사는 뭐 기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디바이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넷이라는 회사는 거의 뭐 건축회사, 인테리어 회사 비슷한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기기와 그리고 장비 그리고 이제 센서, 스위치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동원해서 집을 스마트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 기업이 현재 이제 하고 있던 일을 한번 하나를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유튜브 가시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꽤 큰 집입니다. 꽤 큰 집을 여러 개 이제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 한번 보면 아주 그 개념이 잘 잡혀요. 스마트홈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스마트 기기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조명 장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오디오 시스템 연결되기도 하고, 그 집안에 이제 환풍이나 여러 가지 센서들을 동원해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참 다양한 부분에 이제 스마트라는 게임이 적용돼서 삼성 거네요. 패밀리 허브 그 레지스트레이터는 삼성 거네요. 그렇죠. 냉장고는 삼성도 사실은 요 회사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스마트 홈 그 플랫폼 사업에 삼성도 참여를 하고 있죠. 월프 세탁기고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현황까지 모니터링 다 할 수 있죠.
We have a camera 그리고 with night 리모컨 vision 이용해서 so you can 조명을 keep an eye on your 조절하고, kids when they're sleeping, as well as this bed that lets you track their sleeping patterns. 또 We added that same 아이들을 sleep 실시간으로 tracking to the bed 모니터링할 in 수 the master 있고. bedroom, and here it works on both sides of the bed. We also have our second floor thermostat in the master, and here we went with Nest. 참 다양한 Controls the 기술들이 general 적용이 heating and 돼서 cooling up here. 실제로 활용이 되고 But in the 있습니다. bedroom, it 이거는 works together 뭐 with our other Haiku ceiling fan. 그냥 And 구경이나 smart 하세요 하고 knobs 만든 게 regulate the 아니고요. temperatures from 시넷이 precisely. 실제로 We 그 even added 미국에 smarts for the 있는 garage 일반 door. 가정들 대상으로 This device 하는 lets us open and 서비스를 close the garage doors from an 홍보용으로 app, 만든 but also 겁니다. with Alexa 만든 voice 것이기도 command. 하면서 But not everything 한편으로는 works 또 as 어떤 well as 내용이 we wanted to. 들어가냐면은 This countertop from 기술, DuPont 현재가 actually 가지고 has 있는 기술의 wireless phone charging 한계가 built 어떤 in. 건지도 한번 여기 But as you 살짝 can 볼 see, 수가 it's 있어요. not quite 저희가 as responsive as 바로 we'd like it 이제 to be. 그 So what did we learn from all 삼성 this? Well, 모바일폰이네요. a few 삼성 things. 갤럭시를 쓰네요. We learned 이분이 that voice control really is great, but you 뭐냐면은 do have to learn the 그 lingo to make sure you get things working the way you 테이블에다가 want them to. 전화기를 We've 올려놓으면 also 거기서 learned that setting 충전될 up 수 a whole 있도록 house with smart 만들어놨는데 home 그거는 tech can 작동이 get 안 really 되고 있어요. expensive. Even the 그렇죠? lights and smart 아직까지 switches 기술의 we've 한계인 거죠. installed here ran up to multiple thousands of dollars. 그리고 Finally, we found that 중요한 게 the best 모든 products in the 기기들의 smart 가격이 home 너무 are the ones 비싸요. that don't rely too heavily on a 그래서 smart home 스마트홈을 platform. Things like the 꾸미기에는 Amazon 너무 Echo, Nest Cam, and the big ass fan's Haiku 어렵다는 ceiling 거죠. fan stand out 그래서 by 여기서 themselves. 이제 끝으로 Even 던지는 if the 말이 networks they 뭐냐면은 talk to become obsolete, the devices themselves will still be 굳이 useful.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Thanks for watching. This has been super interesting for us, and if you're interested in reading more about smart home technology, please come check 라는 us out 거를 at 보여주기도 cnet.com. 하면서 그 자기네들 cnet.com을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도 보셨지만 그 스마트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작동되는 걸 지금 보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홍보용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되는 환경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그 시넷에서 이제 이 구축한 요 스마트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홈이라는 걸 구축하고 나면은 뭔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환경이나 모양이나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집의 모양, 전통적인 뭐 가구의 색깔, 바닥의 색깔, 스위치의 형태, 그리고 뭐 선풍기, 텔레비전 모양, 냉장고 모양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소형화된 어떤 그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장치들.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센서예요. 센서.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종류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동작 센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다양한 센서 들어갑니다. 저도 뭐 센서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근데 센서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술이 뭘까요? 뭐 그 장치로는 그래요. 부품으로는 센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IoT라고 부르는 저희가 기존에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일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 온도 센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죠. 여기에 이제 IoT 기술이 접목된 형태의 한 이제 단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센서 온도계죠. 쉽게 말하면 온도계예요. 온도계가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높아. 그 실내 온도를 좀 환기시키고 온도를 좀 낮춰야겠다 싶으니까 이제 팬이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뭐 여긴 나오진 않지만 창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IoT 기술이 접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와 IoT 기술이 접목이 되죠. 이거는 사실은 스마트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는 두 가지의 기술입니다. 센서 기술과 IoT 기술. 근데 뭐 이거는 그 주류를 이루는 기술이고 사실은 그거 외에도 스위치가 그 스마트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미디어도 있을 테고 그리고 모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등도 기존에 있는 등과는 다르게 그 등 자체에 어떤 외부의 오더를 받아서 등의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들어갈 거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 스마트홈 비즈니스, 이 스마트홈이라는 그 산업군 그리고 이 먹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에요. 시넷은 대기업은 아닙니다.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주류 기업 중에 하나이지 대기업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시넷처럼 이게 중소기업 형태의 회사들이 스마트홈 구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자, 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어, 국내 대기업이 다 아시겠지만 통신사가 있죠. 그 통신사가, 좀 화면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걸 옮겼습니다. 예, 예, 예. 그 통신사가 그 기술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든 건데, 어, 좀 재밌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SK에서, 그 SK텔레콤에서 그 미스터 미스 스마트 원, 그 에피소드 형태로 광고 동영상을 만든 건데, 뭐냐면 스마트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음,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제어하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에어워셔 등을 조절해서 조절할 수 있죠. 뭐 장난치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뭘까요? 도어락을 조정하죠. 도어락. 문이 잠기고 여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쵸? 예.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쵸? 음.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기가 모드라고 표시를 하면은 예를 들어 집안에 웰컴 라이트가 켜진다든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미리 돌아간다든가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미리 좀 돌아간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죠. 뭐 이제 남자분이 뭐 야한 이벤트 준비하네요. 그쵸? 어, 어, 통신사 상관없이 끝이 뭐 꼭 제조사 이런 상관없이 스마트 앱 하나로 홈을 이용하면 자유자재 이런 일을 겪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스마트홈 SK텔레 앱 하나로 자유자재 끝에 나오죠. 앱 하나로 자유자재. 자, 요게 SK텔레콤에서 이제 광고용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SK텔레콤에서 지금 런칭해서 고객들에게 내놓은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이용 안 하시죠. 저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그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 기존에 있는 집들을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요즘에 그 UCT라고 부르는 그 한참 그 회자됐었죠. 그 한 어떤 아파트 단지나 그 타운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동돼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이 정보가 교류가 되는 IoT가 들어가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단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파주 운정 UCT 아마 파주 운정 UCT 하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 그 파주 운정 UCT 사는 주민이 동서면서 방문하면은 동서면서 왔습니다 하고 띵동하고 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동선과 모든 것들이 다 파악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도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용지물 됐죠. 지금은 아무도 그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생활이 전부 다 노출돼가지고 바람도 맘 놓고 필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바람 맘 놓고 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파주 운정 UCT가 그 굉장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패 사례로 기록이 됐어요. 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 모든 거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돼서 다 공유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동영상을 보였어요. 그 스마트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두 개 보신 거예요. 하나는 그 시넷이라는 미국의 그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그 중소기업이 홍보 동영상을 만든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었죠. 실제로 가정에 무엇을 도입하고 무엇을 바꿔서 이제 그 저기 그 스마트홈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어떤 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갈 때 비용은 어땠다라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해놨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그 사용자 서비스 내놓은 요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서비스의 뭐 쉬운 예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코미디 형태로 이제 그 에피소드 형태로 여기서 보여준 건 재미있었습니다. 뭐 대략 그게 뭐 아실 거예요. 그쵸? 보니까 느낌이 오죠? 스마트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아주 직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가전제품을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그 스마트홈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동작을 어떤 때에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될 테고 그 오더를 이제 그 장치 미드웨어나 아니면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사실 그런데 다 들어가요. 뭐 이걸 좀 자세하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물어봤더니 뭐 가전제품, 뭐 소비장치, 그리고 뭐 수도나 전기, 냉방 등의 에너지 소비장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기기 이런 것들이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스마트 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기능은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에 창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열고 나오면 보통 그 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2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든가 집안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창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닫힌다든가 잠금 장치 된다든가 뭐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별풍당당님이 뭐 하나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홈 스마트는 이용자 권한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사전에 살았던 집 거실 불과 가스와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끔찍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지적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그 스마트홈이라는 게 그 집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핸드폰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쵸?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직도 내가 이사를 간 이후에도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이사한 사람들은 굉장히 재난이죠, 재난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맞아요. 또 다른 분 또 있나요? 다른 분의 세미나 끝나고 우수강사 수여식이 있다고요? 제 얘기는 아닌가 보네요. 그쵸? 자, 스마트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집안에 많은 것들을 내 스마트폰 혹은 손가락 몇 개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스마트홈인데, 자, 이제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사실 시장의 수요도 있긴 합니다. 스마트홈이라는 게 시장의 수요가 있긴 해요. 근데 좀 웃기고 재밌는 게, 요 스마트홈이라는 요 시장 자체를 구성을 한 게 소비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깊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스마트홈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홈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IoT입니다.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IoT 기술인데, 이거는 뭐 스마트홈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뭐 교통 산업 전반에 다 쓰이죠.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와 있고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스마트홈에서 사실 이 IoT 기술이 핵심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IoT와 센서가 사실은 가장 많은 수요층이 될 거다. 가장 많은 이제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IoT가 실제로 이렇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그 기술 로드맵을 보면은 이 IoT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 센서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IT와 센서는 이 둘 사이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둘이 붙으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IoT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기술은 사실 아니에요. 뭐 Io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직비 기술도 있고, 그리고 애드헳 기술도 있고, 뭐 그리고 또 RFID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부분을 다 이제 넣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솔루션을 구매하고 그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은 좀 들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내가 가진 제품에 접목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운 엄청난 비용이나 기술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을 자기네 제품에 도입하는 거에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비용과 연구개발에 사실은 그 프레셔가 있으니까요. 근데 시도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IoT 기술 혹은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내 제품에 어떻게 접목해 쓸 수 있는지. 또 전문연들이 사실 지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좀 제공을 해주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있어요.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시장이 크냐? 얼마나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이 안에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냐입니다. 보니까 이게 2016년도 자료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전 자료 같기도 하네요. 그쵸? 2018년,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억 불, 15조 원, 맞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그쵸? 15조 원 규모의, 국내 스마트홈 시장이 이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조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해놨네요. 구성을 볼 것 같으면요. 역시나 가장 큰 게 그 현재 시점에 봤을 때요.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네요. 그쵸? 홈 엔터테인먼트가 뭘까요? 뭘까요? 홈 엔터테인먼트가 뭐 그거예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오디오, 그러니까 홈 시어터, 그 텔레비전, 그리고 뭐 오디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 어떤 그 많은 그 유흥은 아니죠. 그쵸? 유흥은 아니고 뭐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자꾸 와서 사진 찍네. 나 진짜 쑥스럽게.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홈 엔터테인먼트고요. 그 홈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큰 비율이네요. 그쵸? 이 2014년도부터 18년까지를 그 표를 만들어 그렸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즐길 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이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저도 이제 확신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 문화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나 고객이 참여하는 그런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아마 그게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확률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보니까 스마트 융합 가전이네요. 그쵸? 스마트 융합 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가전에 포함됩니다. 뭐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뭐 변기도 가전이죠, 그쵸? 왜냐하면 비데를 쓰니까. 욕조도 가전이 있습니다. 욕조 가전이 왜 가전이냐고요? 욕조에도 그 전기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월풀 욕조 보면은 왜 이렇게 뽀글뽀글 제큐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죠. 그런 게 다 이제 사실 다 그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 보니까 홈 엔터테인먼트하고 스마트 융합 가전 분야네요. 그쵸? 그 다음에는 보니까 스마트 홈 보안 부분 이 높고 그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예. 보안이나 오토메이션은 사실은 뭐 서비스긴 하지만 어느 측면을 보면은 수요가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네요. 그쵸? 그 스마트 그린 홈 이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아마. 자, 이게 국내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은 약 2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본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세계 시장 볼까요? 세계 시장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800억 달러가 좀 안 되겠네요. 그쵸? 800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약 한 750, 60억 달러쯤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홈 시장 규모도 꽤 큽니다. 꽤 커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신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입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외로 자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도 협회나 전문위원들도 더 이런 거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800억 불 정도의 시장이다. 국제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 이제 스마트홈 비즈니스, 중소기업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홈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서 이게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보니까 이제 뭐 개방형 스마트홈 기술 개발 및 실증. 이 무슨 소리냐? 스마트홈 기술이 아직까지 완전체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서비스 차원에서 유효성이 있느냐. 모든 기술의 기결점은 뭔가요? 모든 기술,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개발, 모든 연구의 기결점은 뭔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즉, 서비스화가 되지 못하는 기술은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특허도 보면은 뭐그 공공부단 특허들이나 이제 뭐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특허가 많고 기술이 많지만 실제로는 서비스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화돼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홈 비즈니스도 많은 기업들이 많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 기술, 그리고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과연 그게 서비스화 되어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를 검증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15년도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마트 그리드 보안 실증 및 지원. 또 뭐예요? 그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보니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이요. 그쵸? 이 네트워크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해커들이나 이제 도둑들이 있죠. 그래서 뭐 개인의 정보를 빼가고 어떤 개인의 재산을 또 이렇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하죠. 그 서비스화가 실제 기술이 서비스화가 돼서 실증적으로 쓰임새가 있느냐, 그리고 이 기술이 보안에 또 문제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그쵸?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리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그레이드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얼기설기 엮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미래부 자료고요. 사실 지금도 많은 저기 뭐죠?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2015년도라 됐는데 2017년도 현재에도 지금은 사실은 그 신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중에 스마트홈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989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스마트홈만 들어간 건 아니고 IoT 기술을 이용한 융합과제들을 다 포함해서 989억인데 생각만큼 높진 않아요. 시장의 규모를 우리 예측했던 규모와 비교해 볼 때는 이 기술 개발 과제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홈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제조, IT 등이 있는데 제조 등이 있는데 홈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까지는 사실은 요 그 스마트홈 비즈니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제조는 아니지만 이게 그 사실은 그 여기서 약 한 200억 정도는 민간 예산이에요. 989억 중에서. 근데 참 그 요 천억이 채 안 되는 2017년도에 천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스마트홈 비즈니스 쪽에 IoT 기술 쪽에 이렇게 배당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뒤에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정부에서도 스마트홈 비즈니스나 Io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시스템과 서비스 산업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뭔가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대기업들 위주의 시장 판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한테 먹거리 별로 안 줘요. 직접 하려고 그러지. 좀 이 부분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핵심 플레이어 분석 종합이라 해서 요 스마트홈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시게 되면은 맨 이제 좌측에 보시면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제품 및 기술, 해외 기업, 국내 기업, 중소기업 참여 정도, 중소기업 시장 점유 정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위에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 스마트홈 보안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홈 네트워크, 정보 가전기기,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 보안 이게 다 보면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아직까지 사실은 이 사업 분류가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 스마트홈 보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스마트홈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이게 글씨 잘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스마트홈 네트워크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비디오폰,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장비 제어 기술, 네트워크망 구축,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빌트인 가전기기 그리고 조명, 방문객 확인 뭐 등등등이 들어가 있고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음성인지 가전제어 서비스, 뭐 대화형 홈 서비스 로봇, 뭐 불쾌소음 억제 기술, 좀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쵸? 불쾌한 소음이 뭔 줄 알고 자동으로 억제를 한다는 얘기네요. 대단합니다. 의류 건조 모드, 그리고 공기 제균 기능, 가습기, 이런 기능이 합쳐진 가습기. 스마트홈 보안에는 보니까 외부 침입, 감시, 출입 통제, CCTV에 이르는 종합적인 방범 체계, 방문자 확인 기능, 원격 검침 기능 등 지능형 서비스 기술. 예. 말만 들어도 참 어렵네요. 이 각각의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 보니까 역시나 대기업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이케아, 시스코, 지멘스, 시멘스라기도 하고 뭐 지멘스라기도 하고 밀레는 뭔지 지멘스하고 보시도 같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밀레는 뭔지 모르겠네요. AT&T, ADT 다 큰 회사들이죠. 그리고 브라이즌 와이어리스 이건 뭐죠? 컴캐스트, 뭐 타임와너, 뭐 케이블, 뭐 콕스 커뮤니케이션스, 엔티티 도코모 등이 있네요. 국내 회사들 볼까요? SK, SKT, LG 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3파전이죠. 그렇죠? 삼성, LG, SK, KT 4파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셀틱, 캐리어, 위닉스, 모니웰, 금호전기. 그리고 스마트홈 보안 부분은 역시 통신사가 대세죠. SK, KT, LG 플러스, 뭐 아이레브, S넷, S1도 있어요. 여기서 보아야 될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데 중소기업 참여도는 낮은 단계, 중간 단계 혹은 낮은 단계예요. 거의 참여하는 정도가 참여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이끌어간다는 연구개발을 직접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디바이스의 부분품이나 이제 디바이스의 조금 뭐 좀 작은 디바이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실 참여를 하는 건데 대부분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홈 비즈니스의 시장 판도가 그래요.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노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결국엔 중소기업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떡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너무 적어요. 뭔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중소기업 참여를 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사람도 고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대기업은 계속 사람 자르는데 그죠? 대기업은 계속 밀어주고 있죠. 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바뀌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대기업이 대부분 장악하고 중소기업은 할 게 별로 없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그냥 뭐 놔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좀 뒤에 오면 중소기업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전략적인 제품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뭐냐, 2025년까지 전망을 봤을 때 각각의 그 스마트홈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경제 효과를 제가 이제 여기다 표해 놓은 건데, 이제 가사 자동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사 자동화, 에너지 관리, 그리고 안전 보안 등에 있던 서비스 혜택이 있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 기반 설계를 하거나 판매 전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총 2025년도에 갖게 될 글로벌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킨지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홈 비즈니스의 시장의 규모는 약 2천억 달러에서 아니요 100만 달러네. 2천억 달러가 아니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달러네요. 그쵸? 2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쯤 되겠다. 100만, 1000만, 억 좀 많네요. 그쵸?
20억 달러에 35억 달러쯤 되겠다. 2015년을 봤을 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 좀 시장을 작게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분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홈 오토메이션도 들어가긴 좋은데 이제 빌딩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 어느 부분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이제 그 자료까지는 안 났는데, 그리고 이제 어, 그런 분야가 뭐 이제 더 저변 확대가 많이 될 수 있겠죠. 뭐 학교 건물, 관공서들, 뭐 그리고 뭐 일반 가전도 포함이 되지만 뭐 일반 빌딩들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스마트홈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요거를 통해서 중소기업, 다음 장표 보여드릴게. 중소기업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뭔가를 좀 제품 전략을 세워야겠냐를 이제 보여주는 장표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사실 그래요. 여기 보면 19년까지 총 1242억을 투자해서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실증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놨어요.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실증 사업을 해야죠. 그쵸? 단지 조성하는데 돈 쓰지 말고 사업하는 돈을 써야죠. 1242억이 아까 그 IoT 관련된 기술 2017년도 예산보다 더 많네요. 그쵸? 이걸 보고 그러죠. 뻘짓이라고, 뻘짓. IoT 실증 단지를 왜 조성합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실증 사업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스마트홈 플랫폼 기술이 미래생활 서비스 기반이 되는 분야의 기술 개발 R&D와 함께 기술 실증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뭐 지원을 한다니까 좋긴 합니다. 효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의 이제 기회예요.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는 보니까 홈 IT 기술 보급 디바이스도 거기에 맞게 이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 선점 중에 선도 기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뭔가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이. 근데 대기업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모바일과 연계된 새로운 또 서비스가 아직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 이제 틈새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센서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뭐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구성하는 다양한 패시브 요소 관련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대기업이 건들지 않는다면은 아주 많을 거예요. 아파트를 짓거나 단지를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뉴타운을 조성할 때 불필요한 거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그 요 스마트홈의 개념에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봐요. 시장의 측면에서는 어떠냐? 보면 뭐 당연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시장도 필요한 부분에서 당연히 도입이 되겠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분이 홈헬스케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홈헬스케어. 뭐냐면 노인들, 이제 그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리고 재가장애인들. 이런 분들 사실은 집에 혼자 남아있어야 될 환경인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뭔가 누군가에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실제로 있죠. 지금도 많이. 근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게 접목이 된다면, 그리고 저기 그 반려동물들, 그죠? 반려동물들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이미 있죠. 서비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인형 모양의 어떤 그 카메라가 이렇게 달린 게 있어서 그게 움직이고 그 집안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는 이미 나와 있죠. 사실은 이게 홈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라고 부르지만 홈케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인프라 홈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제조 세계적 경쟁력 확보, 이거는 해봐 알겠죠.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할지 어쩔지는 해봐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하냐 달렸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달렸고,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정부는 쑥 빼놓고 하죠. 얘기를 앞으로 많이 바뀌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IoT 기술 기반의 기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되고,
센서 기술 당연히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그 정확도가 높은 센서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미터링 기술이라 해서 미터링 테크닉이 뭐냐면은 어떤 환경을 측정해서 그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에너지 미터링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물을 얼마나 썼다, 가스 얼마나 썼다, 전기 얼마나 썼다, 미터기가 있지만 사실 뭐 봐도 잘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지금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가 얼마나 생성이 됐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나오면은 서비스 생겨요. 사실은 기술이 나와서 정말 쓸모 있으면 시장은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기회 요인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원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 스마트홈에 대해서 산업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빈틈이 있다. 틈새 시장들이 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군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도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에 많은 아직 분야의 서비스가 빈 시장으로 남아있다.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이 고도화돼서 자꾸 나오게 될 거다. 좋은데 위험 요인을 볼 것 같으면요. 위험 요인은 뻔해요. 대기업하고 외국 기업이에요. 위험 요인은 대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외국 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위협 요소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말은 많지만 사실은 그 압축해 보면 그래요. 압축해 보면 대기업과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까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는 장악을 할 수 있게 놔두냐 안 놔두냐는 기업에만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학계 연구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어떤 자세로 시장 대응을 해야겠냐. 이 부분 많은 기회 요인들이 있죠. 스마트홈 정책 확대, 홈 IT 기술 보급, 디바이스 시장 확대, 대기업 및 IT 기업 적극적인 참여. IT 기업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IT거든요.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위에 플랫폼에 갖다 얹으면 되겠죠. 당연히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기업과 이제 그 통신사 IT 기업들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를 얻는 부분이나 센서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메터링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부품 요소들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먹거리와 기회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연계사 활성화되고 플랫폼 운영 비용 및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그리고 외상 기술 및 장비 채용의 확산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건 말 안 해도 뻔한 사실이에요. 말 안 해도 여기 보면은 뭐 킬러 서비스가 현재 없다. 이제 그거 플랫폼화 시켜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 중소기업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겁니다. 만들 겁니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실은 분야의 일은 아니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자체가 대기업과 이제 통신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 이건 뭐 옳소. 예,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도태가 돼요.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려면 아주 독보적이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애플은 호환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독보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씁니다. 시장 점유율이 잘 높죠. 그쵸?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려면 독보적이든가 그렇지 못할 거면 호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꾸 서비스 모델 개발해야 돼요. 결국에 모든 기술, 모든 개발, 모든 연구의 종착지 바로 그것은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의를 느끼고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거기에서 이게 성공한 기술이냐 아닌 기술이냐가 판단이 돼요. 중소기업이 이걸 항상 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냥 눈에 보기에만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안 돼요. 서비스화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를 고려한 기술이 개발이 돼야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발굴 뭐 이거 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기술과 시장에 중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뭐 이거 늘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의 중심이 되는 건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뭐냐?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 개발해라. 그 얘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 모델 개발하는 게 이거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중소기업 그 R&D 지원 그 사업 신청 과제 현황인데요. 요게 이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거예요. 이게 10년도 집계 자료라서 15년도까지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데 보면은 유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 가전, 홈 네트워크 기기, 홈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등등이 있어요.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점점점 늘죠. 그쵸? 점점점 늘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는 게 홈 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보면 33개에서 이제 33개에서 이제 73개, 73개로 늘어났어요. 오.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이 과제에서의 점유율도 시장인 과제 점유율이요. 과제 점유율도 47.3%, 47.3%나 돼요. 절반 정도 참여하죠. 홈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기술 결국엔 뭐냐? 서비스 기술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의 내용, 신청 과제 내용을 차지할 뿐더러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는 게 결국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기술 사용료는 기술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고 서비스 사용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쵸? 서비스 모델이 중요한 거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안 들면 돈 내기 싫을 거예요. 이용 안 할 거라고요. 그죠? 결국에는 응용 기술, 응용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게 요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과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스마트홈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네요. 자, 이 마지막인데 전략 제품은 사실은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홈, 그 전략 제품 보면 전략 제품이 뭐가 있냐? 스마트홈 플랫폼, 유무선 홈 네트워크 연동 기술, 지능형 정보 가전기기, 홈 센서, 스마트홈 빌딩 보안, 스마트 빌딩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6가지의 맞죠? 6가지의 카테고리로 전략 제품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낯선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소통 이거를 연결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그 대기업이나 정부 차원 그리고 통신사들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개발되는 거는 물론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을 개발하면 좋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대기업이 맡게 될 것 같고요. 홈 네트워크 연동 기술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쵸? 원격 제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적용시키는 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지능 정보 가전기기 이거 당연히 대기업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틈새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가전기기에 새로운 센서와 컨트롤러를 붙여서 작동하게끔 만드는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개발된다 그러면 그거는 중소기업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 정보 가전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그 제품화 시켜서 서비스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 시간 이런 게 사실은 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 기술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중소기업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홈 센서 기술, 뭐 이거는 센서,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그쵸? 근데 그냥 센서가 아니고 스마트 센서예요. 센서 자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온도 올려, 온도 내려, 그쵸? 온도 센서, 그쵸? 이게 보일러 커, 보일러 꺼, 그쵸? 에어컨 켜, 에어컨 꺼,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홈 빌딩 보안, 당연히 보안이죠. 뭐 CCTV 그리고 이제 컨트롤 하는 거, 그리고 외부 침입에 대한 어떤 내용들 다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빌딩 보안에 들어가고 스마트 빌딩 자동화 시스템 뭐 말 그대로 자동화예요. 자동으로 닫히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잠기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의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를 자동화시켜서 하는 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전략 제품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이 중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들 차원에서 대기업들 차원에서 주력하게 될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파고 들어갈 틈새가 있어요. 우리 중소기업도 힘내서 이런데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지금 중소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2017년에서 2019까지 2016년도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중소기업 청에서 만든 겁니다.
이 자료는 그 구글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 명칭으로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들 우리가 맞는 멘티 기업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불금이네요. 그쵸? 아, 불금. 요즘에 제가 너무 좀 무리를 많이 했더니,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불금이니까 불금답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불금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